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의 서장훈, 마녀 사냥이었나요? 거기에서의 허지웅, 그다음에 노홍철 이렇게 세 분을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강박증이죠. 강박증하고 강박증적 성격 장애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히 이 두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강박증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불안 장애의 한 종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이 불안을 외면하기 위해서 어떤 한 행동이나 어떤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강박증이 좀 심해지면 그 강박증적인 행동을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박증적인 행동을 선택했는데 이 강박증적인 행동 또한 나에게 더 큰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즉,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요, 현실적인 불안은 잘 못 느끼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강박증적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쇼츠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갑자기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다리미질을 내가 하고 놓고 온 것 같은 불안감이 있나 봐요. 확인해서 문 열고 봤어요. 제대로 잘 돼 있어요. 문 닫고 나갔어요.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 열고 이제 줄을 막 감아놓고 와요. 급기야 너무 재밌는 장면인데 결국은 너무 불안하니까 그 다리미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재밌죠. 네, 이런 것과 다르게 강박증적인 성격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MBTI 말고 MMPI라는 거 들어보셨죠? MMPI에서 검사를 하면 PT라고 하는 7번 척도가 있어요. 즉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건데 보통 한 65 이상이면 유의미하고 70 이상이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불안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MMPI가 그 문장에 내가 그렇다 아니다를 표시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불안이 높다라는 걸 인식해서 그렇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7번 척도가 높게 나오죠. 강박증적 성격 장애는 좀 달라요. 강박증적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MMPI를 보면요. 7번 척도 높지 않아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절부절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강박증적 성격 장애를 가진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초반에는 강박증이 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것이 완벽한 신념 또는 경험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으로 생활이나 가치관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끔 강박적 행동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분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이 마음을 딱 먹으면 조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적 성격 장애인 분들은요,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고요. 다음에 자신의 신념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어떤 좀 인색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남들과 타협이 좀 어렵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다 본인이 알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의 불편감이 남들에 비해서 두세 배 높다라는 거죠. 또 이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뿌리는 불안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거나 이러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래서 저장 강박도 있으실 경우도 같이 있고요. 강박증적 성격 장애가 강박증도 같이 있으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면서 강박적인 사고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강박증은 오히려 조금 판별하기가 쉬워요, 전문가들이. 근데 강박증적 성격 장애는 바로 판별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
강박장애는 약물 치료가 잘 들어요.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요. 반면에 강박증적 성격 장애는 조금 약물 치료가 별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담도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 한 세대를 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사고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세요. 하지만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강박증적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들의 어떤 이 병인식, 즉,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강박증적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거의 드무세요. 즉, 주변에서 가족들이 힘들다고 관계 때문에 결국은 끌고 오시거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회사에서 권해서 오시거나 이렇게 되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고 내가 성장하려고 오시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영화에서 사도세자 혹시 보셨어요? 유아인 나오는 이 영조가 대표적으로 강박증적 성격장애와 강박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쩌면 완벽지향적이고 꼼꼼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금이야 오기냐 이렇게 키우다가도 사도세자가 점점 이렇게 커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내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자꾸만 하잖아요. 옳지 않은 행동들을 자꾸만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주상 전하와 병조 판서 오군영 사이에 모든 명령 체계를 단 하나로 통합하라.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탕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내가 것이야. 성진으로 방어영을 옮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물론 여기에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또 정치적인 것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는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강박증과 강박증적 성격 장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이런 건 아닌지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를 한번 가져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함께 나누고픈 분이 계시면 공유하셔서 다 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